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글로벌을 향해 나가는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길입니다. 한성우 기자 나오셨고요. 네. 숙성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와인과 김치. 김치. 를 닮은 채널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김치는 삼겹살이죠. 예. 네. KBO 리그 정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뭐 한두 경기 정도 남아있긴 했지만 녹화 시점 기준 4위까지는 모두 결정이 됐고요. 오늘 30일이잖아요. 네. 오늘 SSG가 키움과 저녁에 경기를 갖게 되는데 SSG가 이기면 1일 사상 최초로 KT와 5위 순위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사실 KT는 순위 결정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삼성이랑 1위 결정전을. 그렇죠. 이번에는 5위 결정전을 하기 위한 이제 타이브레이크 경기가 열리는데요. 지난번에 계산해 드렸듯이 두 팀은 8승 8패로 똑같아요.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8승 8패 상대전적 같고 상대 매치 간 다득점에서 KT가 앞서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KT가 5등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는 5위는 타이브레이크를 치르기로 했으니까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 거니까요. 운명의 단판 승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김하진 기자가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 한 2주 전이죠? 네. 그때 이러다가 타이브레이크 경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김광현 선수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직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녹화 시점 기준으로 따지면은 말씀드릴 게 딱 마땅치 않아요. 프리뷰를 할 만한 게 많지 않아서 포스트 시즌 프리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최강 올펜에서는 정규 시즌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기자님, 이제 2024년이 정규 시즌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몇 주 경기 안 남았지만 초 베테랑 기자로서 이번 정규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을 딱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마디로 판가리 시즌이다. 판가리다. 그런데요. 네. 뭐 시즌 전 예상이 뒤집어졌고 네. 그리고 리그 간판이 완전히 달라졌다. 얼굴도 달라졌다. 판가리다. 그런데 지난 주말이죠. 그 LG 문보경 선수가 새 4번 타자죠. 그렇죠. 주말 그 삼성전에서 6타점을 몰아. 한 경기 6타점. 그러면서 그 시즌 101타점, 100타점을 돌파했죠. 근데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인데 저는 그거에 더해서 보니까 문보경 선수가 올해 100타점을 넘은 12번째 선수더라고요. 12명이나 돼요? 예. 지난해만 해도 100타점 넘은 선수가 하나 노시안 선수 한 명이었어요. 홈런왕이었죠. 101타점. 네. 굉장히 투고 타저가 그 극심했던 시즌이다. 약간 타격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다라고 보이네요. 예, 그리고 그 OPS가 0.9가 넘어가면 보통 슈퍼스타다. 그렇죠. S급이죠, S급. 하잖아요. 근데 0.9 넘은 타자가 9명이나 됐어요. 지난해는 3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9명 중에 5명이 또 외국인 타자였습니다. 외국인 타자가 올해 잘했어요. 뭔가 다르죠. 뭔가 변화가 많았던 시즌입니다.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이 투고 타자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점 더 내는 야구 뭐 일종의 스몰볼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전 야구가 더 많이 통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ABS가 도입됐잖아요. ABS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이제 보정들을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이 좌우로 조금 방해만큼 넓어졌으니까. 요 넓어진 게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럼 투고 타자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뛰는 야구 해야 된다. 작전 수행 능력도 좋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면 거꾸로 이제 타고 투자가 굉장히 심한 시즌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역시 배경은 ABS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덧붙이자면은 공인구 반발력. ABS는 존이 넓어졌지만 오히려 타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과가 예상과 반대였죠. 그러니까 투수들이 ABS 존 을 활용하지 못했다. 근데 투수들 구속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구속은 많이 올라갔죠. 통행 구속은. 그런데 제구력은 반비례하고 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확인된 시즌 같아요. 사실 그 구석구석을 노릴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리그에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KBO 리그 타고 투저 대표 시즌이 2018년이에요. 올해보다 뭐 각종 타격 지표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공인구 바뀌기 전 마지막 그럼에도 시즌이었잖아요. 불구하고 그해 볼넷 개수, 팀당 평균 숫자가 462개였는데요. 올해는 평균 525개로 늘어났습니다. 볼넷이 뭐 거의 20%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10% 정도. 네네네. 뭐 ABS 존 활용을 못한 거죠. 그리고 투수 코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하이 존이 넓어졌잖아요. ABS 존. 근데 그 존을 활용할 수 있는 투수가 얼마나 되냐. 굉장히 적다 이거죠. 뭐 타자들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어려웠죠. 뭔가 타석에서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도 많았잖아요. 이게 스트라이크냐 뭐 이런 거. 그런데 오히려 이제 판정 편차가 줄면서
뭔가 적응해요. 자기만의 조언을 만들어가는 보면 전화위복이죠. 네네네. 이런 흐름을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뭔가 떨어지는 볼이 좀 조언을 벗어나는 같은 느낌이 있었더라도 타자들이 뭐 황당해하는 표정 같은 게 좀 덜 보이죠. 익숙해진 측면도 예. 있고 적응한 측면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2018년에는 반발력이 워낙 좋았었으니까 예. 그때는 타자들이 스윙을 적극적으로 막 해서 볼넷이 주는 측면도 있는데 예. 지금은 타자들이 ABS 존에 익숙해지면서 조금 바깥에 빠졌다 싶으면 안 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예.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게 공인구 반발력. 아까 말씀드린 네, 28년처럼. 예. 근데 저희가 최근 영상에서 타구 평균 속도가 지난해 대비 3.2km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마일이잖아요. 2마일. 예, 오, 그렇습니다. 네. KBO는 반발력의 경우 기준치 안에 있고 뭔가 좀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현장에서는 가끔은 골프공처럼 날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이 뭔가 그날 만나는 공에 따라 뭔가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타자들은 그날 어떤 투수를 만나느냐 보다 네. 어떤 공을 만나는 거에 따라 그날 타력이 달라진다 이런 농담만은 아닌 뭔가 좀 경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볼피신 예.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인구가 단일구로 바뀌었잖아요. 예. 단일구가 이제 KBO에서 관리를 해서 각 구장에 박스를 보내주는데 그때 심판이 확인을 하고 새 공을 딱 뜯는 거잖아요. 그 박스를.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그 박스에 예. 좀센 놈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날은 타자들이 빡빡 터지는 예, 날이고. 박스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예.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이게 뭐 몇 월에 생산된 공이냐에 예. 따라서 스리랑카 기후에 따라 달라질 때라는 추정을 하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체감적으로는 좀 공이 좀 잘 나간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박스냐에 따라서 그냥 이제 비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예. 네, 확실히 올 시즌은 이제 안성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ABS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시즌이 될 것 같은데 ABS가 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작된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정이 리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잘 보여주는 시즌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 시즌 가장 중요한 장면, 이게 한국 야구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슴 아프지만 심판들이 담합하는 장면이 이제 마이크에 담겨서 실제로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굉장히 큰 징계로 이어졌는데 그 장면이 노출되면서 리그 역사에 아주 큰 변곡점이 생기지 않았나. 네. 이제 ABS가 필요하다는 걸 조금 더 증명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정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안 기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인 타자 5명이 OPS 0.9 넘겼잖아요. 그냥 외인 타자를 잘 뽑았다기보다는 외인 타자들이 적응하기 쉬운 리그 환경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판정할 때는 우리 헤이징이라고 부르는 루키면 루키 헤이징 신인들한테 아니면 외인 타자들이라면 외인 헤이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심판들이 의도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종의 심리적 편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보다 평균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정이 이루어지니까 적응이 더 쉬워지는 거죠. 예. 적응에서의 불이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외인 타자들의 리그 적용이 편했고 또 하나 젊은 타자들의 성장이 아주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향을 제거하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젊은 선수들이 잘할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2024 시즌 KBO 리그 한국 야구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네. 올 시즌 보면은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BS 도입 결과가 세대 교체로 어떻게 반영이 됐다. 네네네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십이 네. 대표팀 선발 과정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예비 명단 한번 발표가 그리고 됐었고.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 그 대표팀 명단의 단면을 보면은 올 시즌 그 KBO 리그 우리나라 야구의 간판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것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ABS가 세대 교체에 속도를 붙인 거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 선수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시즌. 예. 바로 기아의 김도영이잖아요. 예. KBO 리그 올해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도영. 오늘 밤에 이제 2개 터치면 40-40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아직은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김도영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투수가 몰락한 시즌이고 네네. 기아 공격야구가 그 사이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가 나온 게 컸죠. 사실 나성범, 최영호는 같이 뛰는 경기가 많지 않으니까 예, 앞에는 나성범이 다치고 예. 뒤에는 최영호 좀 다치고. 지난번에 그 유지현 의원이 네네. 저희 그 채널 나와서 인터뷰할 때도 그 기아의 올 시즌 뭐 호성적에 대해 배경 분석을 하면서 김도영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도영 선수가 네. 성장할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점에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미처 내다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MVP 시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여러 변화가 네. 김도영이라는 이름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루키 중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리그 주로 성장한 선수 최근에 이제 따져보면 예. 키움의 이정우 선수 그리고 KT의 강백호 선수 떠오르는데 둘 다 왼손 타자거든요. 그렇죠. 예. KBO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뛰어난 좌투수가 좀 적고 우타자들이 슬라이더 계열 그러니까 횡으로 움직이는 변화구를 많이 던지다 보니까 우타자들의 성장이 굉장히 힘들고 좌타자들은 그나마 적응하기 쉬운 환경이 돼 있는데 이를테면 예. 좌타자가 서 있으면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공략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중심을 지켜가면서 칠 수 있으니까. 많이 쳐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이론적으로는 예,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거 치려면 자세가 움직이면서 가야 되니까 이걸 적응하는 게 오래 걸리는데 예. 그래서 좌타자들은 성장이 빠르지만 우타자들은 좀 오래 걸린다. 예. 대표적인 게 노시환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성장에 시간이 걸리는. 꽤 몇 년이 걸렸죠. 그런데 이제 김도영은 사실상 풀타임 첫 해. 네. 라고 할 수 있는 올 시즌에 ABS와 맞아 떨어지면서 막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다는 예, 거.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고 과거의 우투수들이 던지는 바깥쪽으로 흐르는 변화구가 ABS가 잡아주면서 예. 김도영 선수가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 예. 근데 사실은 ABS가 존이 전체적으로 넓어졌지만 투수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존을 이용하는 투수 성향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처음엔 투수들도 많이 짜증냈으니까. 그리고 또 리그 간판 이제 SSG 에이스인 김강현 선수도 올 시즌 굉장히 고전을 했잖아요. 어려웠죠. 근데 막판에 자기 페이스 찾았는데 9월 들어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김강현 선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우타자 기준 아웃 코너 그렇죠, 그렇죠. 스트라이크가 그 잡아주던 그 존이 잘 콜이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좁아진 느낌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보정치로 KBO에서도 뭔가 사람이 보던 거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2cm 정도 늘려놨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보는 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김강현 선수가 일루 쪽을 그 프레이트를 바꾸던지거든요 투수판을. 바깥쪽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 패스 먼 데서 먼 데로. 예, 먼 데서 아웃 코너 우타자 네. 바깥쪽으로 스트라이크를 그 초구를 잡고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노볼로 시작하는 경우가 옛날로 표현으로 뭐 원볼 나띵. 이거 월드 팬들 이게 뭡니까 이거 얘기하자는데 예,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원볼로 시작하는 거랑 원 스트라이크로 시작하는 거는 타자와의 게임이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김강현 선수 고전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강현 선수가 역시 베테랑이다 보니까 시즌 막판에 그 존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뭔가 낙차간 커브를 사용한다든가. 김성근 감독님도 뭐 김강현 선수 뭐 스승이고 뭐 얘기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밸런스를 찾았다 팔각도하고 이제 존 활용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막 발판을 옮겼다기보다는 일루 쪽을 그러니까 밟고 던지면서도 예, 그렇습니다. ABS 존에 적응하는 길을 찾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존을 하이 존하고 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뭔가 패턴 변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ABS 존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 선수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LG의 홍창기 선수. 대단합니다. 정말 예, 대단하죠. 예. 2시즌 연속 타이틀 홀더는 지금 올 시즌 홍창기밖에 없어요. 예. ABS 도입으로 사실은 이게 홍창기 같은 자기 존이 확실한 선수들이 ABS 존에 흔들리면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보란 듯이 극복하고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 시즌 아까 전에 제가 판가리 시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홍창기만이 판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홍창기 선수도 시즌 초반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스트라이크 존하고 달라서 뭔가 숫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뭔가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불만을. 그렇지만 바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구안이라는 게 역시 그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한번 그게 선구안이라는 본인만의 능력치가 생기면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유지현 의원이죠. 유지현 의원이 그 현역실 꾀돌이 지금은 꾀 선생이라고 저희가 불러야 되지만 그
타석당 투구수를 가장 많이 끌고 가고 출루율이 높은 선수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유지현 위원하고 그 홍창기 선수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홍창기 선수가 LG에서 유지현 감독으로 시절에 있었고요. 그래서 네. 함께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유지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구와는 오랜 습관에서 나온다고 몸에 하더라고요. 배야 된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 보면 경기 전에 30개에서 40개 정도 이제 보통 타격을 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특타를 하면 100개 정도 친대요. 그런데 그 칠 때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존이 보드라인 어느 쪽에 와, 어느 정도 와.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느낌을 갖고 몸에 익어야지 그게 선구한 그러니까 실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찰나의 순간이라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선구안이 좋고 나쁘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죠. 훈련. 그렇죠, 그렇죠. 제구력 좋은 선수들이 뭐 지금 최강야구의 자완 에이스죠. 파이어볼로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가 네. 제구 좋은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캐치볼 할 때도 받는 사람의 어느 지점으로 던지겠다고 가볍게 계속 그게 본인 습관이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홍창기 선수가 그런 것이 있다. 그 유지현 의원의 그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구와 선구와는 예. 습관과 노력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홍창기 선수의 기록이 더 놀라운 건 예. 1번 타자 출루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번 예. 타자가 출루율 1등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1번 타자는 원래가 출루율이 높은 타자가 서는 타석이긴 한데 1년 동안 들어서야 되는 타석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남들은 그냥 4타수 4번 타석 들어서서 두세 번만 출루하면 되는데 1번 타자는 막 6번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1번 타자 출루율 1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홍창기가 2021년에 처음 하고 2023, 2024 세 번이나 출루율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1번 타자가 출루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이용균 기자는 그 저희 회사 그 사회인 야구팀에서 보통 9번 타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출루율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9번 타자 우익수 정도 했죠. 예, 근데 뭐 출루율 관리하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좋지는 않았던 타석에서는 거의 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 다시 뭐 자주자주 떠가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용균 기자 보시기에 네네네. 예, 뭐 주목할 만한 타이틀 하나 꼽으라면 누굽니까? 올 시즌 뭐 판갈이 많이 됐고 여러 선수들이 새로운 이름 이제 홀더로 타이틀 홀더로 이름이 올라갔지만 저는 SSG 노경훈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노경훈 선수. 예. 40세 시즌에 데뷔 첫 개인 타이틀을 딴 선수. 이게 정말 그렇죠. 놀랍잖아요. 데뷔할 때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해서 굉장히 많은 굴곡을 겪었던 선수였는데 40세 시즌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인 타이틀 홀더가 된다는 거. 38홀드가 됐고 아직 녹화 기준이니까 오늘 경기에 따라서 추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9월 한 달 동안 나와서 12이닝 동안 1승 7홀드 평균 자책이 0.75밖에 안 됐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9월 달에 잘해서 SSG를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온 측면도 있는데 노경훈 선수가 2022년에 79와 3분의 2이닝 던졌고요. 작년에 83이닝, 올해도 83과 3분의 2이닝을 던졌어요. 82이닝 시즌을 3시즌 연속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 지금까지 프로야구에서 이렇게 던지고 살아남은 선수 딱 한 명이거든요. 누굽니까? 최근 은퇴한 하나 정우람. 일요일 날 뭐 은퇴식 했죠. 네네네. 이런 경우였는데 사실 노경훈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 나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던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질문을 해봤는데 노경훈 선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경기 후 루틴이 정말 중요하다. 네. 공 던진 날에는 딱딱 지켜서 1시간 반짜리 훈련을 했다고. 거의 뭐 가장 늦게 퇴근하는 스타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나이에도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거고 그거 보면서 노경훈 선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반 여러분들도 뭐 학생이든 직업 회사원이시든 정말 루틴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여기 타이틀 홀더 정규 시즌 얘기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야구 시작하잖아요. 안 기자님 이번 가을 야구에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 키포인트가 될까? 이런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뭐 가을 야구하면은 가장 뭐 투수 게임이다. 또 수비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게임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뭐 투고 타저가 극심했던 정규 시즌하고는 어떻게 흐름이 다를까? 타고 투저가 심했던. 네, 제가 투고 타저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제가 판 갈아졌네. 그렇군요. 그 타고 투가 심했던 정규 시즌하고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LG, 두산 그리고 심지어 2위로 플레이오프에 선착해 있는 삼성까지 뭔가 선발 투수를 불펜으로 돌리는 변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고 있죠. 계속 감독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팀이
그 갖고 있는 기본 투수 전력 갖고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길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관전 포인트 같아요. 예. 실제로 가을 야구에서도 이제 이게 타고 투자 상황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올 시즌 스태티지 기준 투수 팀 WA를 살펴봤거든요. 네. 팀별 투수 WA를 합을 살펴봤더니 1등이 롯데예요. 롯데 투수가 제일 강했다. 아, 이거 의외네요, 좀. 예. 그럼 뭐 워낙 이제 외인들이 좋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기아가 2위고 순위가 롯데, 기아, SSG, 한화, 삼성으로 이어져요. 예. 그리고 KT, 두산, LG가 6, 7, 8위로 가는 거 보면 올 시즌은 투수력보다는 확실히 타력이 중요했구나. 네. 정기 시즌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롯데는 투수 WA 1위였지만 뭐 가을 야구에 못 갔잖아요. 예, 이런 걸 맞습니다. 고려하면 뭐 기아는 뭐 양쪽에 다 잘했으니까 1등을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마운드에 숙제가 있고 이 팀들은 이제 선발을 불펜으로 돌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BS가 도입된 첫 가을 야구의 타고 투자 시즌이었으니까 올 가을에는 투수 강력한 투수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한 경기가 아니라 화끈한 타격전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네. 올해 사실은 시즌 전에 3강이 기아와 함께 LG, KT 등이 거론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G, KT는 강점이 투수력. 그렇죠. 예, 얘기했는데 투수력이 강한 팀들이 장점, 뭔가 비교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LG는 지난해 불펜 자책이 3.43. 어마어마했죠. 지금은 낯선 수치죠. 1위였는데 올해는 불펜 자책이 5.21. 그러니까 선발을 불펜으로 돌리는 맞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고요. 6위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그리고 기아는 올해 평균 자책이 4.40으로 1위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4.13인데 오히려 나빠졌죠. 덜 나빠진 게 기아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그 올라가서 덜 그러니까 투수력을 해서 덜 손해 보고 뭔가 네네네. 타격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격 야구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고 올 시즌 팀 없는 1위가 삼성이죠. 삼성이죠. 네, 네. 185개 쳤는데 네. 삼성이 잘 달린 그 배경도 어떻게 보면 공격 야구를 제대로 살린 데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 기자님 생각에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것 같은 예. 게 사실은 가을 야구는 굉장히 작전 야구 같은 게 많이 주목받잖아요. 예. 이 벤치들이 막 이럴 때 히트앤드런 하고 이런 작전들 많이 필요한데 올 시즌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이번 시즌에 피치컴 활용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시즌 중반부터 피치컴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피치컴을 쓰면 포수가 사인을 안 내, 손가락 사인 안 내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 가을 야구 때는 그거 약간 이제 참고해 가면서 작전 쓰는 노력들이 좀 없던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거기서 도루 타이밍 잡고 뭐 이랬는데 구단별 전문가도 있죠. 비공인 전문가. 예, 있죠. 그 부분 이제 체크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천 봉쇄되잖아요. 그렇죠. 사인은 치기 논란도 종종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2루 주자가 뭐 홈에 이제 타자한테 이렇게 무릎을 쳐서 알려준다는 그랬는데 그런 게 뭐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뭐 소지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작전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점점 줄고 안정적인 작전 위주로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화끈한 공격력의 비중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가을 야구는 핵폭발 야구 빠바방 치는 팀이 유리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최강몰패는 앞으로도 포스시즌 이제 시작하잖아요. 포스시즌 프리뷰 리뷰 재미있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대하신 분 있어요? 올 시즌 가을 야구에 가장 기대하는 선수? 네, 뭐 가을 야구 기대는 뭐 여러 뭐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올 시즌 뭐 세대 교체에 대해서 지금 한참 저희가 떠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 그 스포츠부 세대 교체는 잘 되고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니 우리가 그만둬야 되나요, 그럼? 그렇죠. 예. 최영호 되는 거죠. 예. 근데 최영호도 강민호도 끝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 자리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세대 교체 안 돼야 되나? 예. 버티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